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확보한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도로국을 상대로 지난 6월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국토부가 공개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 중 4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가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나 의혹 무마용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국토부 결산심사와 작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용역 관리 사항을 감사 중에 있고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작년 5월 국토부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에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여사 일가가 바뀐 종점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축구장 3개 넓이에 해당하는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변경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바뀐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지 몰랐다며 지역 주민 요구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종점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작년 7월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아직까지 사업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다고 해서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불립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드넓은 연꽃 정원이 장관입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이 일대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합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거든. 양평 갔다 올래도 갔다 올 수도 없고 양수리 갔다 올래도 밀려서 죽겠고. 특히 국도 6호선은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차량까지 몰려 악명 높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외길이라 2~3시간씩 갇혀있기 일쑤입니다. 그냥 아예 멈춰 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추진된 게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입니다. 국도 6호선 정체를 완화시키고 서울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고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양평군 미래의 희망이 하나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왕복 4차로 27km 구간. 사업비는 1조 7천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종점 계획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두물머리와 국도 6호선에선 더 멀어졌고 노선은 절반 이상 바뀌었습니다. 양평군 주민과 의회도 전혀 몰랐습니다. 변경될 종점 근처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보유한 땅이 몰려 있습니다. 39,000제곱미터, 축구장 5개 면적입니다. 주택을 지어서 엄청난 세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치고 내리는 개강을 밝히십시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연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고속도로 종점을 누가
왜 바꾼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이미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땅 쪽으로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네, 변경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 뉴스고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 직은 물론이고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어요. 강경합니다. 네, 원 장관은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했지만 의혹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란 직후 국토부가 먼저 정점을 변경하려던 건 아니고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사실일까요?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의 의견 요청에 답한 문건입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을 일환으로 두고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반면 강상면 종점 아닌 이안의 경우 경제성 재분석과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며 비교적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양평군수도 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린 다음에도 올려놓은 걸로 저희는 기다렸죠. 국토부에서 강상면안을 양평군에 처음으로 언급한 게 언제입니까? 23년 금년 1월 달입니다. 그러자 원 장관은 며칠 뒤 용역업체 이야기를 추가로 꺼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안을 처음 제안했다는 겁니다.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5월 용역업체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실제로 변경안이 파란색 도로로 등장합니다. 용역에 착수한 지 50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국책 사업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전문가들은 2달도 안 돼 변경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용역을 맡긴 국토부 뜻이 사전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기존 문헌이나 이런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것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요까지 추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안 노선을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뭐 3, 4개월은 걸릴 일정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느닷없이 그게 용역회사가 그럴 입장도 아닌데 뭐 변경 대안을 뭐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소위 말해서 좀 주제 넘은 일이고. 하지만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 국토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던 거지.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국토부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대안 노선이 낮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보다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크고 철새 도래지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 환경 훼손도 덜하다는 겁니다. 양평군 요구대로 강한 아들목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도 14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대안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것은 용역사와 자문을 한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하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수치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안의 비용 편익, BC 값은 0.82. 이보다 높아야 경제성이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 변경안 수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변경안이 낮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편익, 비용 편익, BC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경제성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거를 원안보다는 대안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상식적인데 먼저 일 순서를 굉장히 뭔가 쫓기듯이 급하잖아요.
용역 기한은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못 내놨는데도 용역 비용 18억 4천만 원은 이미 지급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성과가 없으면 이미 지급한 용역 비용도 회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지난해 10월 국감자리,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놓고 공방이 오갑니다.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이 땅들이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있는 바로 그 땅들입니다. 지리는 9분간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일대에 김 여사가 소유한 땅은 이미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재산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관은 물론 국토부 실무진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원장관은 대한노선이 김 여사 집안 땅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가짜뉴스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형질 변경 논란은 고속도로와 상관없는 얘기였다며 집요하고 악질적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용역업체가 2달도 안 돼서 종점 변경안을 먼저 내놨는데 경제성도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아직은 누가 개입했거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가 종점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바뀐 노선으로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오릅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을 가봤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선산이라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도 안 될 땅인데 특혜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확인해봤습니다. 국토부가 변경하겠다고 한 종점 후보지입니다. 여기서 500m 정도 북쪽으로 가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나옵니다. 12개 필지,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대통령 재산 공개에 이미 나와 있는 땅입니다.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는 농장과 도자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보입니다. 주변엔 폐가구와 쓰레기 더미도 쌓여 있습니다. 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산은 여기서 꽤 떨어져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150m를 더 들어가자 김 여사 부친의 이름이 새겨진 납골 땅이 나옵니다. 선산인 땅은 김건희 여사 사남매나 모친 최은순 씨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 성을 가진 다른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 여사 일가의 땅으로 가봤습니다. 부친에게 상속받아 김 여사 사남매와 최은순 씨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임야였는데 토지 용도를 대부분 창고 용지나 대지, 도로로 바꿨습니다.
개발 행위가 이미 진행된 겁니다.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족 회사의 땅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까지 넓히면 29개 필지로 더 늘어납니다. 총 39,000제곱미터,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상속받은 땅은 12개 필지, 나중에 사들인 땅은 17개 필지로 나중에 사들인 땅이 더 많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 2017년 이후에도 5개 필지를 계속 사들였습니다. 일가족당 29개 필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43억 원, 감정 가격은 125억 원이라는 분석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토부 변경한 대로 고속도로 종점이 근처에 들어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여당은 종점은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라 땅값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주장합니다. JCT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들목은 차가 드나들 수 있지만 분기점은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곳이라 투자 가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2km 거리에 이미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 나들목으로 들어가면 변경된 서울 양평고속도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길이 30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JCT가 만약에 IC하고 거리가 뭐 5분 거리다 하면 사실 IC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제 토지의 가치는 급상승하는 건 뭐 예견된 뭐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김 여사 일가 땅 대부분이 수변구역이라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가 특혜 의혹 속에 아파트를 지었던 공흥지구도 원래 수변구역이었습니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로 김 여사 가족 회사가 벌어들인 분양 수익은 100억 원대입니다. 고속도로 스캔들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은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병산리 땅에다가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고속도로 주변 땅들도 이렇게 개발할 생각이었을까요? 김 여사 가족 회사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권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 잘 모릅니다. 아니요, 그 부동산 업체에서 땅을 매입을 했고 주인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